얼마나 많을까? KBS는 전문가들과 함께 꾼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2012년 이후 임원 정보 11만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언론사 최초의 시도다. 이 두 개의 회사에 근무한 분들을 쭉 추출해서 보니까 석연찮은 M&A가 있었고 또 그분이 근무한 뒤에는 얼마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되더라. 정상적인 경영이라기보다도 자본시장을 흐리는 일을 하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자본 M&A 의심 기업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상장 폐지 기업을 모두 거친 임원들을 추적했다. 우선 무자본 M&A 의심 기업은 코스닥 개미귀신 1편의 결과를 가져왔다. (1편에서는) 무자본 M&A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시했다.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 발행, 유행사업 추진 등 6개 기준 가운데 4개 이상 해당하면 무자본 M&A 된 게 유력한 걸로 봤다. 모두 104곳이 나왔다. 그래도 현재 상장되어 있고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인데 설마 이 정도 나올까라고 사실 몇 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 104곳. 무자본 M&A 의심 기업의 최근 10년 임원 가운데 상장 폐지된 기업에서 일했던 임원이 있는지 살펴봤다. 상장 폐지된 기업의 임원은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 폐지돼도 공시 내용은 남아있다. 임원 정보를 연동할 수 있게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실제 구현한 이제 집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축적된 데이터들이 엑셀의 형태로 재가공돼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무너뜨리는 꾼은 몇 명이나 될까?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 119곳의 임원은 1,800여 명이었다. 이들 중 KBS가 추출해낸 무자본 M&A 의심 기업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임원은 141명이었다. 상장 폐지 기업 출신 임원이 무자본 M&A가 비교적 힘든 시총 상위 기업에서도 일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한 나무에 벼락이 2번 치면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 나무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자본 M&A라든가 상장 폐지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죠. 임직원들이 겹친다면 그 전문가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전문일까요, 교수님?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다양한
신사업 진출 공시라든가 또는 허위 공시나 가장 공시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팔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고, 또는 외부에서 자금을 신규로 조달한 다음에 그 금액을 뒤로 빼내거나, 이런 분야에 통달한 어떤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141명의 재직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역추적해봤다. 재직 기업 대부분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절반이 넘었다. 허위 공시나 가장 공시였던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요,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내리막을 가는 경우가 많죠. 141명이 재직했던 기업이 거래 정지된 경우가 68%에 이르렀다. 절반 가까이에서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험 징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람은 김용빈 회장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카운트를 했는데 무자본 M&A의 특징에 있는 6가지 이벤트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람은 무려 100회까지 해당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걸린데 불구하고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무방비하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예,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코스닥 상장사 지난 10년간 전체 임원 약 3만 명이 넘는 임원들 간의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M&A가 의심되는 104곳 기업들의 임원들 약 3,300여 명 되는데 그 임원들 간의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의심 기업 임원들의 회사를 연결고리로 이어봤더니 98.82%, 3,309명이 모두 하나로 묶였다. 서너 개 기업만 통하면 모든 임원을 알 수 있는 사실상 하나의 집단인 셈이다.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임원들 간의 연결망은 물론 소규모 그룹으로 쪼개져서 분리되어 있는 그룹도 있지만 전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아름아름 아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 사람들이 노리는 캐피탈 마켓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141명 가운데 30명이 문제기업 3곳에서 재직했다. 문제기업 4곳에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 6명이었다. 일반적이진 않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직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자로 활동을 했는데 마침 그 기업들이 무자본 M&A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생겼고 중첩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죠. 특히 작은 중소형 코스닥 기업은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보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